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제목은 거짓말의 발명. 오. 거짓말의 발명? 발명자. 발명? 발명. 발명. 병이 아니니까 일어난 지 얼마 안 거짓말은. 돼서 발음이 안 돼요. 거짓말이 발명됐다. 인벤션 오브 라잉입니다. 진짜 거짓말. 이 영화는 영화적인 재미, 그러니까 연출적인 재미, 플롯의 정교함으로 승부를 보는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설정 자체가 제목이 뭐 너무 말해주네요. 독특하고 우리한테 많은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라서 마치 우리가 아까 SF 얘기한 것처럼 좀 새로운 어떤 세상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 가져왔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말 그대로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가능한가? 진짜 그러니까. 끔찍할 겁니다. 너무 되게 신기해요. 거짓말을 아예 뭔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줄 몰라. 그래서 거짓이라는 걸 말하는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거야. 아, 그 단어가 아예 개념이 그러겠지,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면. 그런 세상에서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뭐랄까 한마디로 루저예요. 그러니까 못생기고 매력적이지 않고 직업은 시나리오 작가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시나리오라는 게 불화를 가능할까요? 떨 수가 없다. SF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SF 불가능하죠. 영화 자체가 픽션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현실에 없는 거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영화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무슨 세기에 무슨 뭐 어떤 인물이 뭘 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큐멘터리네. 그냥 그러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고 사실은 성우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 영화야. 영화관에 가서 재현이구나. 그걸 봐. 아, 진짜 재미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한치의 거짓도 더해지지 않은 역사 그대로. 그게 영화인 거야. 그래서 그럼 통촉하여 특정한-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거의 그런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역사의 자료가 있는 것만 할 수 있어. 아.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인기 없는 세기를 맡은 작가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인기가 인기 없어. 없는 세기. 영화가 쪽박을 차. 아, 인기가 있는 세기가 있고 인기가 어. 없는 세기가 재밌는 있구나. 역사 사건이 많은 세기를 맡아야 그렇지. 재밌는 영화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요소들이 되게 뭐랄까 풍자는 아니죠. 현실이 아니니까. 뭔가 되게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광고를 해도 광고에 한치의 과장이나 거짓 광고를 할 재밌는 수가 걸? 없잖아요. 좋은데? 예를 들면 버스에 이제 펩시 콜라 광고가 있는데 코카콜라가 없을 때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나서 설명해. 이 펩시에는 설탕이 많이 들었고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뭐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가감 없이 해. 당연히 뭐 광고, 영화를 비롯해서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진실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앞에 구현해 놓은 그렇게 흥미로운 들으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게 거짓의 세상 같아요. 거짓이 없으면 살 수 거짓 속에 없어요. 살고 있구나 내가. 이게 그래. 우리가 생각보다 거짓말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응. 엄청 거짓이 많이 없는 하지. 삶은 되게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네. 의례적인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칭찬도 진심이 아니면 할 수가 그래. 없어. 칭찬을 하는데 진짜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이렇게 다 진실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좀 사회생활이 그런 힘들다. 생활이 어떨까를 보는 어떤 흥미로운 설정들이 코미디, 펼쳐집니다. 코미디겠네요, 코미디. 되게 재밌어요. 웃기기도 하고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발명이 대박. 되는 건가요? 대박. 거짓말이? 최초의 거짓말을 세상에. 이 사람이 하면서 이제 모든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거의 파산을 해서 이제 직업도 잘리고 위기에 처했는데 은행에 갔는데 예를 들면 은행 잔고가 뭐 한 3만 원이래 봐요. 근데 중간에 서버가 고장나서 은행 그 카운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잔고가 얼마세요, 고객님?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3만 원이면 3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아이고, 거야. 스케일 좀 크게 하시지. 3만 원이 아, 뭐니. 그래요? 근데 웃긴 건 은행원이 죄송해요. 저희 서버가 좀 에러가 났나 봐요. 그래서 300만 원을 줘.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생각을 그 시절에는 못 공인인증서, 지문인증이 필요 없어. 신뢰가 아주 엄청난 사회네요. 얘가 진실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그 거짓말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고, 이 맛을 사람의 삶이 보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그래. 어. 혼자 행복하겠네.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 시나리오 작가잖아. 얼마나 흥미로운 얘기들을 다 지어내면 되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역사의 얘기, 놀라운 사건들을 막 지어내니까 성공하고 직업적으로. 그다음 이 사람이 호감을 갔었던 여자도 처음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흥미로운 얘기들을 하니까 이렇게 호감을 보면서 친구가 돼요. 친해지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의 어머니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이거 진짜 웃긴 게 요양원에도 뭐라 써있냐면 이렇게 병들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써놔요. 따뜻한 포장 따위 없다. 없어. 아이고, 진짜. 팩트만 써놔. 근데 거기 어머니가 계신데 이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돼요. 이 아들이 주인공이. 근데 어머니가 죽음의 이후에 대해 알려진 게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로 사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다.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을 막 심어줘요. 근데 진실이라고 야. 믿으니까 어머니가 행복하게 행복해지시네.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걸 옆에서 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야. 사후 세계에 생각했어? 대한 이런 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종교가 생기겠네. 그래서 제보를 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막 몰려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충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 좋은 얘기들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라니까 안심시키려고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이제 메타포가 이제 일이 커진다. 생기죠. 그러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종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이 교주야? 사람은 나름대로 좋은 얘기를 이렇게 자기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종교 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좋게 얘기를 해요. 나쁜 짓을 하면 그 좋은 곳에 갈 수 없고 야, 이 서로 사람 사랑하고 뭐 이런 약간 얘기를 해. SF 작가 같은데 세계를 만들고 아니, 있어. 이 세계를 사람이 창조하고 시나리오 있어. 작가인데 갑자기 허구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 SF 작가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이런 사후 세계의 믿음에 대한 거를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좋아하던 여자랑도 어떻게 일이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펼쳐지면서 일련의 끝나요. 사건들.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플롯이 막 너무 막 재밌고 연출이 아름답고 요거보다는 이 영화의 매력은 어떤 되게 흥미로운 종류의 사고 실험을 그치. 우리한테 경험하게 없어. 해주는 거. 정말 상상해보는 거짓말이 그렇지. 없다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게 재밌었고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재를 통해서 오히려 이거의 존재나 가치를 많이 느낄 수 깨닫게 있지. 되잖아요. 원래 사람도 있을 때 잘해야지. 그래. 없을 맞아, 때 맞아. 비로소 이 사람의 음. 가치 그런 것처럼 그래. 거짓이 없어졌을 때 진짜 이 거짓말의 의미는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게요. 영화였어요. 거짓말이 안 좋은 건가? 이걸 듣다 그쵸? 보니까 이 질문 들지 않아요? 네. 재밌어요. 있는 세상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그런 얘기를 못하면 해요. 모두 불행해질 거야. 거짓말에 순기능과 이렇게 엮이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거짓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있겠구나를 맞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이게 영화를 보면서. 그 한국에서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정직한 후보라고 아, 라미란 배우가 맞아요. 그러네. 비슷해요. 네. 이거랑. 유력 정치인인데 아, 너무 어느 날 재밌게 갑자기 봤어요, 진짜. 거짓말을 못하게 깔깔 됐죠. 웃으면서 난 그 봤어요. 정치인을 찍는다. 과연 진짜 정치인들이 진실만 말하기 시작하면 행복하냐? 진짜. 그치. 그렇지 않죠. 근데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게 되게 덕목으로 여겨지잖아요. 우리한테는 막 거짓말만큼은 난 안 할 거야라고 맞아. 하는 게 되게 좋은 그렇지. 뭔가 결심 같은데 막상 거짓말이 없는 세계를 보니까 그게 또 덕목인가 싶기도 매력적이지 하고. 않아.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뭐 좋다 이거보다도 거짓말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맞아.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게 진실인가? 그치. 그러니까 눈에 보면 너 못생겼어라고 말하는 게 꼭 선인가? 그러게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캐릭터들은 굉장히 비호감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무례하다고 그치. 여겨지죠. 적당히 적당히 양념도 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호감형인 거지. 그게 꼭 거짓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그런 재밌다. 거죠. 거짓말도 저희가 한번 따로 했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긴 거짓에 하는데 대한 얘기 거? 나온 김에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이 없는 세계에서 뭔가를 숨겨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뭔가를 말을 안 할 숨겨야 것 같아. 된다면? 그냥 그렇지. 말을 보면은 안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일본 영화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연극인데 약 30개의 거짓말이라고 연극적이니까 되게 공간 안정돼 있고 뭐 어쨌든 집단으로 뭔가를 털어서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코미디예요, 이것도. 네. 근데 거기 나온 대사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 하나를 숨기기 위해 또 거짓말을 30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원래 꼬리를 낳는. 그렇지. 거짓말을 예. 해야 되죠. 오늘 왜 늦었어라고 하면 아니 오다가 택시를 뭐 못 잡았. 택시를 몇 시부터 기다렸는데 아니 그 택시 8시. 사실 나는 갑자기 30분 머리 늦잠 잔 아파. 것뿐이야. 그치? 근데 머리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기꾼의 이제 대사는 뭐냐면 가장 큰 거짓말은 중요한 거 빼고 다 말하는 거래. 안 중요한 진실 하나만 빼고 말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거짓말. 어. 중요한 그렇죠. 얘기를 안 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 있으니까 이게 약간 팩트체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근데 사실 신문 기사에서 문장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진실일 수 있어. 사실이 아닌 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배열하는 거죠. 그치, 구성하느냐. 그래서 거짓말이 뭐냐는 아까 오지가 말한 대로 이 영화가 주는 건 어쩌면은 거짓말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거짓말이 뭐냐 뭐냐. 대체 어디는 나쁜 거짓말이고 어떤 건 좋은 거짓말이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생각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그 차카타파의 열망을 읽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 침을 튀기며 대화하기, 그다음에 PFT 치기 싫은 자음들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떤 낯선 상황을 갑자기 던져준 다음에 이것을 되찾는 과정이 소설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의 의미를 좀 깨달아보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거짓말이 없다면 이라는 낯선 상황에 우리가 딱 들어간 다음에 거짓말이 발명된 후,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 삶에 도입됐을 때, 그때 죽음이 도입됐던 것처럼 거짓말이 도입됐을 때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를 차근차근 뭔가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그러게. 그래서 되게 익숙한 걸 뭔가 딱 없어졌을 때 그런 실험들을 좀 경험하는 거. 착카타파랑 좀 그런 점이 맞닿아 있어서 그러게. 같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재밌겠네요.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의 부재를 내가 볼 느낄 수 때는 있는. 그걸 가장 경험하고 싶으면은 핸드폰 뺏은 다음에 길 수령안에 집어넣으면 돼. 맞아.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라. 안 되지, 뭐라든가. 요즘에 진짜. 저도 낯선 데에는 핸드폰 없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거짓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소설이나 이야기 자체가 다 지금 시나리오 없을 수 있는 작가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큰일 나. 생각하니까. 우리 책 불량은 책플릭스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빨간머리 앤도 막 되게 어려운 시절에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빠져들어서 되게 맞아. 어려움을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1001개의 거짓말이라는 라픽샤미의 책이 있는데 거기도 주인공이 되게 이야기꾼이거든요. 막 이야기 없는 그래. 얘기 막 지어내요.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그러면서 막 되게 행복을 느끼고 픽션이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문화. 위로를 주고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다 없는 세계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거짓말 없는 세계가 되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짓이라는 게 곧 상상력일 수도 있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네요. 없는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상이잖아요. 그런 허구라고 하죠. 거를 말로 못했을 때 이 영화에서는 비유 같은 것도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넌 뭐 이게 예를 들면 야 누구라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이건 그냥 표현이잖아요. 누구라도 너한테 친절하게 할 거야. 그러면 정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모두가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인데 너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뭐 문자 좋아하는 그대로? 사람이야. 이러면 그것도 안 진짜 되는구나. 1등인 거야. 아. 그런 의미로만 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비유, 그다음 문학적인 어떤 표현들이 그거 재미가 불가능한 거예요. 없네요. 야 그거 시나리오 쓰기도 힘들었겠다. 왜냐면 되게 상투적인 표현들 그쵸, 있잖아. 그쵸. 맞아.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못 썼겠네 처음에는. 그 리액션을 계속 하는 거야 배우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런 디테일들이. 재밌게 볼 수 있네요. 궁금하네요. 책플릭스